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김난주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여성정책도 이젠 맞춤이다. 생애주기별, 지역별 여성정책개발 프로젝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 영광입니다. 저는 이번에 자료집을 다 배포 받으셨을 텐데요. 생애주기별 여성정책 중에서 여성고용 현황 및 여성 일자리 대책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저희 이 순서를 보시면 여성고용 현황과 경제활동 지원 관련법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여성 일자리 대책, 마침 이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집단이 여성 집단이고 그 중에서도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관련해서 지금 정부 부처가 일자리 대책을 3월 달에 발빠르게 발표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성 일자리 대책이 또 생애주기별로 설계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자 하고요. 그러면 첫 번째 여성 고용 현황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처음에 여성 고용 현황을 우리 한국 여성들의 여성 고용 현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표가 유리천장 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유리천장 지수는 1913년부터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에서 38세계 여성의 날을 전후하여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이 유리천장 지수를 발표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유리천장 지수는 그 전에도 굉장히 유리천장이라는 글라스 실링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전에 들어왔는데 이것을 지수로 해서 발표하기 시작한 거는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가 최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료집에 보시게 되면 2013년에는 평가 항목이 4개 항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 남녀 격차, 그러니까 대학 진학률의 남녀 격차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경제활동 참가율, 세 번째는 성별임금 격차, 네 번째는 여성관리자 비율, 이렇게 시작을 해서 유리천장 지수를 발표를 했고요. 해마다 이 평가 항목이 늘어났고 2016년에는 10개 항목으로 됐고 지금 2016년 이후에는 이 10개 항목을 위주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리천장 지수는 이코노미스트지가 OECD 국가를 상대로 해서 발표하는 지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OECD 국가가 지금 현재 35개국 정도가 되는데 2013년에는 그 전체를 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를 않고 20개국. 왜냐하면 이 통계가 가용한 나라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용한 통계가 수집 가능한 국가를 대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포인트는 한국은 2013년부터 유리천장 지수의 평가 대상의 국가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그 평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히 2016년 이후에 10개 평가 항목이 추가가 됐는데 이 중에서 한국은 굵게 저희가 자료집에 색칠해 드린 것이 성별임금 격차, 그리고 여성 관리자 비율, 이사의 여성 임원 비율, 이 3개 항목이 최하위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관심 많으실 국회에서의 국회의원 비율도 최하위입니다. 최하위인데 제가 이제 추가로 또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게 되면 2021년 유리천장 지수 29개 비교 국가 중 1위는 스웨덴, 한국은 29위. 그래서 이게 100점 만점이거든요. 100점 만점인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한 80점 이상 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고요. 그런데 한국은 25점으로 최하위이다. 그런데 이 최하위 중에서의 어떤 항목이 최하위냐? 성별임금 격차, 여성 관리자 비율, 여성 임원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하위는 아니지만 그 7번째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높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뒤에 이제 이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유리천장 지수 항목별 순위를 저희가 해놨잖아요. 1위는 한국, 1위는 스웨덴,
그리고 중간은 OECD고 마지막 29위가 한국인데 이 격차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항목에서 성별 임금 격차 같은 경우는 스웨덴은 7.6%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한국은 32.5%고요. 그리고 제가 또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이사회에서의 여성 임원 비율을 보시게 되면 그게 스웨덴은 38%, 그리고 OECD는 25.6%인데 한국은 4.9%입니다. 이 4.9%라는 의미는 아시는 것처럼 이사회의 여성 임원, 그러니까 임원 전체 100명 중에서 4.9명만이 여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세 번째 또 음향 처리했었던 것은 뭐냐면 국회에서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거든요. 보시게 되면 스웨덴은 47%, 그러니까 거의 50%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00명 중 47명이 여성 국회의원이고 OECD는 31%, 100명 중 31명 정도가 여성 국회의원인 것에 반해 한국은 100명 중 19명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국이 이 모든 이 권한에서 좀 격차가 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리천장 지수에서 저희가 확인했던 것처럼 노동시장에서의 주요 지표, 그리고 여성 권한을 상징하는 이 지표에서 또 하위였는데요.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고용률이 있습니다. 3쪽에 고용률이 있는데요. 이 고용률을 보시게 되면 고용률은 전체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 비율이거든요. 취업자 비율을 보시게 되면 2008년에는 여성이 48.9%, 남성이 71.2%로 고용률 격차가 22.3%로 20%포인트 이상이나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9년에 닥쳤을 때 이때 다시 또 격차가 22.4%로 늘어났고요. 이게 고용률 격차가 2012년까지 늘어나다가 확대되다가 2013년부터 고용률 격차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축소되다가 2018년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 2018년에 처음으로 20%포인트 미만으로 고용률 격차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2019년에도 19.1%포인트로 줄어들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2020년에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직격탄을 미친 관계로 이 고용률 격차가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 격차가 축소되는 것이 중단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과거 10년 전 글로벌 금융 위기에 비해서는 우리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좀 버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성별, 연령별 고용률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연령별 고용률 격차에서 30대의 고용률 격차가 가장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오히려 20대 초반, 그러니까 20대 초반, 20대 후반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고용률 격차가 6.8%, 2.2% 여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다가 30대가 되면 고용률 격차가 21.9%포인트로 여성이 급락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30대가 주로 이제 뒤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경력 단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남성은 30대에 노동시장이나 본인의 커리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판으로 여기서 이제 커리어를 빌드업 시켜 나가는데 여성들은 뭐 경력을 쌓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고용률이 이렇게 급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대 고용률 급감이 40대 이후에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면서 상승하기는 하지만 이미 40대에 재진입하는 여성들에게는 30대에 본인이 했었던 일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성들의 노동상의 지위가 남성에 비해서 열악하게 되는 그러한 굉장히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령별 성별 고용률에서는 30대의 20대까지만 해도 남성을 상회했던 여성 고용률이 30대가 되면 20%포인트, 그리고 30대 후반에는 31%포인트나 이렇게 격차가 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40대에도 계속 격차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이게 전체 연령에 가서 회복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30대의 고용률 격차가 여성의 전 생애에
남성보다 고용률이 낮은 그러한 것들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30대 고용률 격차가 왜 중요하냐면 성별 임금 격차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여성 관리자와 여성 임원으로 여성들이 본인의 경력을 쌓아가지 못하는 정말 구조적인 그러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그 남성들은 30대에 대리 달고 과장 달고 부장 차장 이렇게 가겠지만 여성들은 30대 한참 일할 나이에 경력 단절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했을 때 다시 그 여성을 이전에 그 일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기업에서 어느 한 기업에서 임원이나 부장이나 차장을 다루려면은 계속 근속을 해야 되는데 30대 이렇게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은 그 자체가 아예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30대의 고용률 격차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약간 말씀을 드리면 이 30대 고용률 격차에 대해서 우리 청년 여성들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 부모 세대, 우리 기성세대, 기성 여성 세대들이 30대의 고용률이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떨어지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결혼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비혼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하지 않겠다. 이러한 문제까지 초래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자료를 또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 연령별 성별 고용률을 한국에서 남성과 여성을 봤을 때 30대에 30%포인트 이상이나 나는 것을 저희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한국 여성들이 그러니까 OECD 평균하고 비교하는 그래프를 또 저희가 추가를 해서 저기 선생님들께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 여성들이 OECD 평균 연령별 고용률 격차에서도 같은 이제 OECD 여성들이죠. 여성들하고 했었을 때 30대 고용률 격차가 30대 초반은 7%, 6.3%포인트, 그리고 30대 후반은 10.3%포인트나 이렇게 격차가 납니다. 그래서 한국 여성들이 연령별로 30대의 고용률이 급감하는 것은 한국 노동시장 내에서 남성들과의 차이도 있지만 OECD 평균 여성들보다도 굉장히 낮은 수치이다 하고 OECD 여성들의 연령별 고용률도 하락하는 것이 없습니다. 꾸준히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만 이렇게 30대에 급락하는 연령별 고용률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것이 M자형 곡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희가 실업률을 살펴볼 텐데요. 실업률을 보시게 되면 여성들은 주로 남성보다 실업률이 낮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예 여성들은 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그냥 비경제 활동 인구로 그렇게 빨리 편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림 4쪽에 보이시는 걸 보면 실업률이 2008년에 여성이 2.6%포인트, 2.6%, 남성이 3.6%로 그 실업률 격차는 이제 1%포인트 여성이 낮았는데 이거를 갖고 여성이 이게 이 여성의 노동시장이 남성보다 좋은 거다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가서 비경제활동 인구랑 저희가 이어서 볼 건데요. 그래서 이제 고용률 격차가, 실업률 격차가 2009년까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좀 1.1%포인트로 늘어났다가 그 다음에는 계속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들었다가 지금 2020년 경우에는 여성이 3.9%포인트, 그리고 남성이 3.9%, 남성이 4%로 이렇게 됐는데, 오히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과거에 경제 위기가 있었을 때는 여성들이 실업률이 하락하는, 그렇게 크게 상승을 안 했는데, 지금 2020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0.4%포인트 상승을 해서 노동시장에서 더 남아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저희가 확인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비경제활동 인구입니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실업자는 경제활동 인구지만 비경제활동 인구는 그 자체로 비경제활동 인구거든요. 그래서 비경제활동 인구는 실업률에 포함되지가 않는데 이 비경제활동 인구의 규모를 보시게 되면 여성이
10만 명이 넘는 거죠.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명이 넘는 거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남성은 470만 명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이 비경제 활동 인구가 굉장히 여성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거는 여성, 국가적으로 인적 자원의 손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비경제 활동 인구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라면은 육아, 가사, 그 다음에 자녀 돌봄, 그 다음에 학업, 그리고 그냥 쉬었음도 있고 한 9가지의 사유가 있는데 중요한 건 여성들의 비경제 활동 인구의 사유는 남성들처럼 그냥 쉬었음, 군대감, 통학 이런 것이 아니라 육아 가사가 많이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육아 가사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돈을 받지 않는 노동일 뿐이지 여성은 비경제 활동 인구를 해도 무급 노동을 계속 지속한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오쪽의 하단에 있는 표가 비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육아 가사가 차지하는 그 규모거든요. 그러면 저 위에 상단에 2020년 경우 여성이 1000만 명 정도가 비경제 활동 인구였는데 그 중에서 육아 가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699만 2천 명 정도 되니까 거의 절반 이상은 육아 가사이다.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 해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무급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남성은 16만 3천 명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 고용 현황에서 살펴볼 것은 실업률이 여성이 남성보다 낮지만 그것이 여성의 노동의 문제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지표는 아니다. 여성은 비경제 활동 인구로 빠지지만 그 비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여전히 무급 노동을 하고 있는 육아 가사가 차지하고 있는 규모가 600만 명이나 되고 그 규모가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에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이제 경력 단절인데요. 저희가 아까 30대에 고용률이 급감을 했었잖아요. 여성과는 2020년 경우 20%포인트, 막 30%포인트 이상이나 남성보다 낮았는데 이게 바로 경력 단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력 단절은 통계청에서 2011년부터 발표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통계적인 좀 정의가 있습니다. 15세에서 54세 여성들만 대상으로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비취업인 여성들 중에서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 교육, 가족 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경력 단절 여성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30대 경력 단절 여성들이 40대에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성들은 경력 단절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40대에 재진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40대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여성들이 과거에 본인이 30대 초반에 가졌던 일자리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규모 또한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정부에서는 취업자 중에서 경력 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우선은 노동시장에 편입이 여성들이기 때문에 주요 정책적인 대상은 비취업 중인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취업 중인 경력 단절 여성을 보시게 되면 2014년 경우에 15세에서 54세 여성이 973만 3천 명이었잖아요. 973만 3천 명인데 그 중에서 비취업 경력 단절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216만 4천 명. 그래서 하단에 보시게 되면 22.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5세에서 54세 여성 5명 중 1명 이상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을 하면 결혼, 임신, 출산, 육아가 아니었더라면 경력 단절이 안 되었을 여성들의 규모가 200만 명 정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14년부터 20년까지 저희가 쭉 보시게 되면 전체 기혼 여성 중에서 비취업 경력 단절 여성의 규모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30대에 좀 버티는 여성들이 늘어났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상단표를 보시게 되면 15세에서 54세 기혼 여성 인구 자체가 저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만원에다 비혼에다 이런 것들도 반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14년에는 15세에서 54세 기혼 여성이 900만 명 정도였다면 2020년에는 857만 8천 명으로 이게 과거에 비해서 한 100만 명 정도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력 단절 이 여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 표에서 얻을 수 있는 함의는 전체 기혼 여성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비취업인 경력 단절 여성이 줄어들고 있고 취업자 중 경력 단절 여성도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에 또 이어지는 것이 지금 국가의 굉장히 국가의 존망, 그러니까는 존재와 이것에 되는 이제 저출생 문제와 이게 바로 직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이 여성 고용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이제 지역별 이게 여성 정책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경제활동 지원 관련법 위주로 선생님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지원법에는 대표적으로 남녀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거는 이 소관 부서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고요. 이 법은 1988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법이고요. 그리고 1997년 정도에 7년이 아니에요. 2007년 정도에 일가정 양립 지원법을 같이 하면서 전면 개정이 됐는데요. 제가 목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고용에서의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성 고용 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굉장히 좋은 법이죠. 그리고 이제 2007년에 전문 개정이 된 것은 이것이 이제 일가정 양립 이 포함이 되면서 법이 확대되면서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요. 보시게 되면 정의를 보시게 되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남녀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법에는 법의 4조에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무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지자체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법이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남녀고용평등법이 1988년에 시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법이 여성 노동의 역할을 하고 고용상 성차별을 제거하는데 기여를 하고 그랬으면 한국의 경력단절이라는 것이 없었겠죠. 30대에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서 노동시장을 퇴장하는 여성들이 없었을 텐데 경력단절 여성들의 문제가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큰 자원의 낭비가 되면서 2008년에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정부가 제정을 하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나오된 배경은 저는 남녀고용 평등법이 잘 여성 노동에 대해서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보시게 되면 이 법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고요. 정의를 보시게 되면 경력단절 여성 등이란 앞서서 저희가 통계청의 경력단절 여성 규모에 무엇이 경력단절을 원인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잖아요. 그것과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기반으로 해서 통계청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규모를 발표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보시게 되면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경력단절 여성들이라고 정의를 하고, 정부에서는 이 여성들을 위해서 이제 재취업, 그리고 재취업한 여성들에 대해서
고용 유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경력 단절 예방까지 그 법을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조에 보시면 국가 등의 책무가 있어서 앞서서 여성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지원하는 대표적인 법, 남녀고용평등법, 일가정 양립 지원법과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두 법 다 중앙부처에서 만든 법으로서 이 국가단체와,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애주기별 대상별 경제활동 지원법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것은 여성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전체 남녀가 다 해당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법이 시행이 됐고요. 목적은 읽어보시면 되겠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도 국가 및 지방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법에 명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나는 청년기본법, 이것은 가장 최근에 시행된 법인데요. 이거는 특이하게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과에서 이제 관할을 하는 법이고 2020년 8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을 보시면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의 지방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 정책의 수립, 조정 및 청년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이념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청년 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그리고 두 번째 정치 경제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 교육, 고용, 직업 훈련에서의 평등한 기회, 그리고 네 번째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 마련. 그래서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보다 더 범위가 넓은 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법도 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잘 됐더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청년 문제가 심하지는 않았을 때, 왜냐하면 청년들도 일자리 문제거든요. 어쨌든 정부가 청년기본법을 2020년 8월 시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무에서 이 법에 의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마다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실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도 이 법이 잘 안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 그러니까 청년에 대한 법이 있으면 이제 고령자에 관한 법들이 있는 건데요. 이 법은 굉장히 유서가 깊습니다. 그래서 92년 앞서 살펴본 남녀고용평등법이 1988년에 시행됐다면 이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은 1992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 없이 그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가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이제 정무의 책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왜 이 문제를 하냐면 이게 여성들은 참 이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여성들은 어리다고 차별받고 어린 여성이라고 폄하를 받죠. 그리고 또 나이가 든 여성들은 또 나이가 많다고 여성들은 또 차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가부에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앞서서 살펴본 경제활동 촉진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것이 가장 어렵고 무엇이 제일 개선됐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경력단절 여성들이 성차별보다 더 이거가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했었던 것들이 연령차별입니다. 연령차별. 그래서 앞서서 저희가 30대 여성들이 고용률이 급감하잖아요. 급감을 합니다. 그러면 40대 되면 여성들이 어쨌든 자녀의 생활비도 많고 본인이 일도 해야 되겠고 해서 40대에 나오면 이 여성들을 받아주는 일자리는 또 40대 여성들이 어디에 또 새로운 취업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돌봄 일자리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돌봄 일자리는 쉽게 문턱이 낮아서 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40대 이상의 경력단절 여성들이 많이 간다는 그러한 그 사회적인 낙인이 찍혀서 제대로 이 노동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청년이나 고령자나 여성들은 이중으로 차별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 오래 버티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이제 30대의 경력단절이 없어져야 되겠고, 그러려면은 남녀고용평등법이 굉장히 잘 기능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근로기준법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제가 여기서 소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우선은 여성하고 가장 직접적인 법과 생애 주기별로 이 노동을 지원하는 법을 이제 3개를 살펴봤고요.